오늘 838번부터 보면 되죠? 그치? 보시면 일단 저번 시간에 사인 코사인 법칙 설명은 다 했으니까 문제 쭉 풀고 그 다음에 넓이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보시면 삼각형 ABC의 변 BC 위에 점 D를 찍었고요. 그랬을 때 사인 C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AB의 길이는 BD의 길이와 같고 얘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AD의 길이를 내가 X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X라고 쓰면 AB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D의 길이도 2분의 루트 3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따라왔니? 그 다음 두 번째 AC의 길이는 2AD래요. 그러니까 AD의 길이의 2배래요. 그럼 얘가 2X겠네. 맞나요? 그래 놓고 뭘 구하래? 그래 놓고 얘에 대한 사인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둘로 나누는 경우가 있었다고? 맞지? 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는 경우에 어떻게 하자 그랬어? 일단 첫 번째로 가계이등분선인지 아닌지 이를 생각했을 때 얘는 일단 가계이등분선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가계이등분선이 아니면 어떻게 하자? 만약에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면 넓이로 풀 수 있겠지만 각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각을 미지수로 설정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각을 어디를 미지수로 설정해라? 요 가운데 각을 세타로 설정을 해라.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내가 얘를 세타라고 설정했어. 그럼 그 세타를 기준으로 이렇게 봐봐. 어때 지금? 세 변이 다 나와 있네.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야. 뭐를 기준으로? 얘들아? 항상 각도를 기준으로. 맞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타에 대한 대각의 제곱은 즉 대변의 제곱은 즉 4분의 3의 x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4분의 3의 x제곱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2분의 루트 3x의 x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치? 그러고 났더니 이렇게 일단 지워질 거고 여긴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도 x제곱이 있고 이렇게 일단 약분되고 여기에도 x제곱이 있네. 그럼 내가 양변을 뭐로 나눌 수 있어? x제곱으로 나눌 수 있겠죠. 어차피 좌변이 0이니까. 그럼 내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1이고 얘는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그럼 남는 애만 적어보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0이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뭐다?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그럼 얘들아 코사인 세타가 루트 3분의 1이야. 그러면 우리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결국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맞죠? 어차피 각변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는 얘를 지금 구한 거야, 얘들아. 얘를 구한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뭘 알아? 대변을 알죠? 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 아니야? 근데 우린 얘에 대한 뭘 알아? 대변을 알죠? 그럼 몇 쌍이야? 두 쌍이야? 두 쌍이면 뭐 쓰는 거야? 사인 법칙 쓰는 거죠. 즉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2x는 사인 c분의 x다. 쓸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지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뀌어? 얘는 사인 세타로 바뀐다고요. 맞죠? 그치? 근데 우리 코사인 세타 알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 가지고 사인 세타 구하면 되겠네. 그럼 뭘 그려라?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직각삼각형 대충 그려. 그러면 코사인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고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는 루트 2겠죠. 그럼 사인은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맞지? 그리고 도형에서 사인은 무조건 양수예요. 알겠죠? 도형은 어차피 180도를 각이 안 넘을 거기 때문에 얘는 뭐겠구나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2겠구나. 그러면 따라서 사인 C는 얘 반대로 넘기시고 아니 그냥 역수하면 되네. 역수하면 위에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역수하시면 지금 이렇게 약분해서 얘가 루트 2가 될 거고 얘랑 곱해줄 거니까 사인 C는 루트 6분의 1이다. 6분의 루트 6이다. 유리 와서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루트 6분의 1일 거고 유리화해서 6분의 루트 6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 일단 적어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삼각형을 나누는 과정에서는 가운데 각을 세타로 두기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고 그러고 났더니 왼쪽 삼각형에서는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세타를 구했고 정확히는 코사인 세타를 구했고 그거 가지고 오른쪽 삼각형을 봤더니 두 쌍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번에 유형 9번에 삼각형의 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각에 대한 정보를 뭐로 바꿔라? 변에 대한 정보로 바꿔라. 각에 대한 정보를 변에 대한 정보로 바꾸면 삼각형이 뭔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식 한 번만 더 쓰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사인 법칙에서는 사인 A는 2R분의 A다. 이렇게 쓰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에서는 코사인 A는 여기 A가 있으니까 여기가 A가 있으니까 분모에는 2BC가 깔리는 거고요. 분자에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집어넣어라. 그러면 집어넣어보자. 사인 A는 즉 2R분의 A는 2 곱하기 사인 B 2R분의 B 곱하기 코사인 C니까 여기 C가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분모는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좌변 우변 약분해보자.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또 2B 약분될 거고 그럼 A가 반대로 넘어가면 얘 뭐로 바뀌어? A 반대로 넘기면 A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A제곱 여기 있는 A제곱 지워지겠네? 그럼 뭐만 남아?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이다. B는 C다. 2번이네요. 됐지? 공식 쓰면 풀리는 거야. 이런 거 틀려오지 마. 알겠죠? 그냥 공식 쓰면 풀리는 문제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10번에 코사인 법칙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 도형 문제예요. 알겠지? 근데 그 단순 도형 문제에다가 그냥 이제 뭐 상황을 붙여놓은 것 뿐이니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문제 풀고 넘어갑시다. 이거 여러 번 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속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 속도가 나오면? 아, 얘는 뭐 다 줬구나. 원래 이제 속도가 나오면은 시간을 몇 초가 지났다, 몇 분이 지났다 이런 거 이제 시간을 이제 t로 미지수로 설정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그냥 10초라고 나와 있네. 10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초속 5미터래. 근데 10초면 50일 거고 여기는 그럼 30이겠죠? 3미터로 10초 간 거니까. 그랬을 때 뭘 구해라? 얘와 얘 사이의 이 거리를 구해라. 그럼 뭐야? 두 변을 줬고 나머지 한 변 물어보네? 아, 세 변에 대한 거네요? 그럼 뭐 하면 되겠네? 코사인 법칙 하면 되겠네. 끝이요. 계산하세요.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형 11번부터가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뭐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개념을 쭉 한번 보고 갈 건데 지금 책에는 안 적혀 있는 공식들까지 또는 우리가 개념에서는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좀 빠진 듯한 내용들은 안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이제 학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알아두면 좋은 공식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하고 삼각형도 그렇고 사각형도 그렇고 쭉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삼각형의 넓이부터 볼게요. 삼각형의 넓이. 그럼 너네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죠? 맞지?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모든 공식들은 얘에서 출발이야. 알겠죠? 그치? 그럼 두 번째.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 건데 잘 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근데 우리는 얘를 세타라고 두고 요 길이를 A라고 뒀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B라고 뒀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괜찮니? 그러면 내가 만약에 B를 밑변으로 봤을 때 뭘 구해야 돼? 높이를 구해야겠네? 맞죠? 근데 요 높이는 세타를 기준으로 사인을 보면 요렇게잖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직각삼각형의 길이 표현. 사인이 요렇게니까 어떻게 하자? 요 길이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 사인 세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순서대로 읽으면 된다고. A 사인 세타는 얘다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변을 이렇게 설정을 하니까 밑변은 b가 되고 높이는 a 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뭐가 돼?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잖아. 그 정리했으면 a, b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니? 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된다?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우린 앞으로 이 공식을 어떻게 부를 거냐? 두변과 끼인각 공식이라고 배울 거예요. 두변과 끼인각. 내가 저번 시간에 코사인 법칙을 두변과 끼인각이라고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코사인 법칙은 두변과 끼인각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두변과 한 각이 나왔을 때 걔가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 그건 어떻게 판단한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보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얘기했었다고. 그런데 이 공식은 두변과 끼인각이 아니면 쓸 수 없어. 두변과 끼인각이라는 게 뭐야? 방금 도형처럼 여기가 A구, 여기가 B구, 여기가 세타여야 이 공식을 만족하는 거야. 만약에 세타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야. 그럼 2분의 1 AB 사인 세타 쓰면 안 돼. 근데 우린 이 넓이를 만약에 구하고 싶어. 그럼 뭘 구하겠니? 이 길이를 구하겠죠. 그러면 두변과 끼인각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겠지. 왜? 두변을 알고 나머지 한 변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맞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두 번째는 얘가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은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다? 두변과 끼인각 공식이라고 부를 거고, 지금 같은 상황 때문에 얘는 뭐와 같이 많이 나오느냐? 코사인 법칙과 많이 나와요. 지금 같은 상황 때문에. 위치가 안 맞을 때. 위치가 안 맞는 상황 때문에 코사인 법칙과 많이 등장을 한다. 라는 게 두 번째 공식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 공식은 특수한 상황, 정확히 이제 다섯 번째 공식까지도 전부 다 특수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들이야.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번 공식을 가장 많이 쓴다고. 두변과 끼인각 공식을 가장 많이 쓰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 번째는 외접원이 나왔을 때고요. 네 번째는 내접원이 나왔을 때고요. 다섯 번째는 세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고 있을 때 쓰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개념할 때는 요 세 번째, 다시 다섯 번째 공식을 굳이 안 했어. 왜? 세 변을 알고 있으면 우리 무슨 법칙 쓸 수 있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어. 그래서 굳이 이 공식을 몰라도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다섯 번째 공식을 안 했는데 책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다섯 번째 공식까지 합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지금 저기 적혀 있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4R분의 ABC가 돼요. 여기서 R은 반지름이겠죠? 4R분의 AB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접원 공식은 2분의 1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여기서 말하는 R은 내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세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얘를 헤론의 공식, 지금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헤론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루트에 S에 S-A, S-B, S-C 이렇게 쓰고, 여기서 말하는 S는 세 변의 합을 2로 나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변의 길이를 모르면 못 써.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사실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알아둘 거고, 당연히 알 거고, 그다음 밑에 있는 네 개의 공식만 정확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얘 두 번째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두변과 끼인각 공식이라고 부를 거다. 그리고 그 두변과 끼인각 공식은 각이나 변의 위치 때문에 코사인 법칙과 많이 등장을 할 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외접원이 나왔을 때, 정확히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접원, 세 번째는 헤론의 공식, 세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고 있을 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다섯 개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두 번째로,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사각형의 넓이가 있어요. 사각형의 넓이. 근데 사각형의 넓이는 일단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 일단 두 가지만. 첫 번째로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정확히는 두 대각선이에요. 두 대각선.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평행사변형은 얘에다가 두 배를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AB 사인 세타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변과 끼인 각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얘랑 똑같이 생겼어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AB는 평행사변형의 두 변의 길이, 여기서 말하는 AB는 두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 요 세타는 대각선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요 도형 보시면 됩니다. 요 도형. 여기서 말하는 AB 사인, 평행사변형에서 AB 사인 세타는 두 변과 끼인 각이야. 알겠어? 그냥 2분의 1만 빠진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땐 AB가 뭐야? AB가 대각선의 길이. 그 다음 세타는 대각선의 끼인 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교육과정 내에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교육과정 내에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느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 그리고 원에 내접하면서 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아. 그러니까 특수 조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원래는 교육과정상에 없는 거야. 다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를 다 알아. 그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을 브라마-굽타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필요 없어. 근데 느낌이 뭐랑 비슷하니 지금? 조건을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뭐랑 비슷해? 헤론의 공식이랑 비슷하죠. 식의 형태도 헤론의 공식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얘는 루트에 S-A, S-B, S-C, S-D예요. 괜찮니? 괜찮아? 그 당연히 S는 뭐겠어? 변이 4개니까? 변이 4개예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아마 예시가 있으면 여기 있네. 요런 거. 알겠지? 근데 저기 지금 뭐 있어? 루트 2가 있잖아. 그래서 오히려 쓰면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 근데 어차피 원래도 저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다 지저분해요. 식 자체가 원래도 지저분한데 일단은 요런 거, 또 861번 요런 거 원에 내접하는데 그 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고 있을 때는 쓸 수가 있다. 그럼 잘 봐. 얘네 다 더하면 몇이야? 10이잖아. 그 반으로 나누면 몇이야? 5잖아. 그럼 5에서 1 빼면 4. 5에서 2 빼면 3. 5에서 3 빼면 2. 5에서 4 빼면 1. 그럼 4, 3, 2, 1 곱해놓고 루트 씌우면 답이네. 이해가? 그러니까 답은 루트 24겠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이해돼? 뭔 소린지? 그러니까 2루트 6이 답이에요, 얘도. 이해가?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두면 도움은 돼. 근데 어차피 너 딱 들었을 때 어차피 많이 쓸 수 없는 공식이니까 전에 개념할 때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혹시나 학교 시험에 나오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풀기 위해서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교육과정상까지는 여기에요, 여기. 교육과정상에서는 여기까지고,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서 네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을 때는 브라마-굽타 공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는 거. 그리고 S는 저 4개의 변을 다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애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유형 11번부터 보면서 쭉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삼각함수의 활용부터 끝냅시다, 일단. 그래서 보시면 유형 11번에 삼각형 ABC에서 A는 5고 B는 8이고 넓이가 10루트 3일 때 C의 값을 구해봐라. 일단 도형부터 그려봅시다.
도형부터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A, B, C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러면 스몰 a라는 건 여기가 5라는 거야. 또 스몰 b라는 건 여기가 8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넓이는 뭐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 왜? 두 변과 끼인 각이어야 되니까.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된다? 2분의 1에 5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C가 10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죠? 그럼 약분해 봅시다. 약분해 보시면 이렇게 약분해서 넘어가면 2분의 루트 3이겠네. 그럼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야. C는 몇 도? C는 60도 아닌 120도야 원래는. 그렇지만 0도와 90도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몇 도겠구나? 60도겠구나. 됐나요? 그거 가지고 뭐 구하래? 그거 가지고 얘 구하래.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죠. 왜? 두 변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한 변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코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코사인 법칙 써서 C의 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어?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46번.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죠. 뭐가 나왔다?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다.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쓸 거다. 근데 그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다?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라는 길이비가 있다. 그럼 얘가 몇 대 몇이니까? 3대 2니까 내가 요 길이를 3K, 요 길이를 2K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됐나요? 그래놓고 뭘 쓰래? 뭘 구하래? BD의 길이를 구하래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대로라면 얘를 세타라고 두고 얘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두고 K 값을 구하시고 세타 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구하실 수가 있다. 그런데 뭘 알고 있기 때문에 각 B가 60도다. 즉, 이 각도가 몇 도다? 60도다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각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미지수를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맞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도니까 여기 몇 도고 여기 30도고 여기 30도겠죠. 여기서부터는 너네 선택이야. 첫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0도 알고 있죠? 6 알고 있죠? 3K 알고 있지? 뭐 구하고 싶어? 얘 구하고 싶죠? 뭐야? 코사인 법칙이지. 맞죠? 또 밑에 삼각형에서 30도 알고 있고요. 4 알고 있고요. 2K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구하고 싶어? 얘 구하고 싶죠. 무슨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그러니까 위에 것 따로 밑에 것 따로 코사인 법칙 2번 쓰셔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야.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시면 얘는 얘가 4고 얘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가 30도지. 맞죠? 마찬가지로 얘가 6이고 얘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얘가 30도죠. 맞죠? 마지막으로 전체 삼각형은 얘가 4고 얘가 6인 상황에서 끼인 각이 60도지. 맞나요? 그럼 너네 전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전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 하면 전체 삼각형 넓이 나오잖아. 근데 너네 전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반대로 얘 따로 구하고 얘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할 수 있지. 맞죠? 그런 식으로 넓이를 활용해서 풀 수도 있다. 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풀 수도 있다. 괜찮나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 둘 다 상관없어 얘들아. 뭐로 풀도 상관없어. 생각을 해봐. 각의 이등분선을 줬고 30도 30도야. 그럼 이 각을 쓰라는 거잖아. 그리고 그 각이 뭐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을 기준으로 끼인 각들이죠. 그럼 이 문제는 뭐로 풀기를 원하는 거야? 문제 자체에서. 넓이로 풀기를 원하는 거야 사실. 근데 코사인 법칙으로도 풀 수 있을 뿐이야. 알겠죠? 근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무조건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해서 풀어라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면이 많아. 그래서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도 푸셔도 되고요. 삼각형의 넓이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계산은 삼각형의 넓이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알겠죠? 코사인 법칙이 식이 뭐 간단한 게 아니니까. 알겠지? 어떻게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너네가 평소에 문제 풀다가 제가 30도 30도거나 60도 60도거나 그렇게 되면 그냥 넓이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거 말고 없어. 가계의 등분선인데 특수각이어야 돼. 뭐야? 30도 30도? 60도 60도. 45도 45도면 너무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차라리 그냥 직각삼각형의 넓이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아니 피타고라스 써서 그냥 바로 풀 수 있는 거니까 90도는 안 나오고 30도 30도 60도 60도 말고는 없어요. 알겠지? 알겠지? 그런 경우에는 넓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여서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849번 봅시다. 849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세변 AB, BC, C의 일을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R이라고 하겠다. ABC의 넓이를 S, 그다음 PQR의 넓이를 S'이라고 했을 때 S분의 S'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래? 지금 뭐라고 돼 있어? 3대2, 3대2, 3대2로 다 내분한 거야. 그래갖고 점을 찍어놓고 삼각형을 만들었어. 이 삼각형의 넓이 우린 지금부터 S'이라고 하고 그 S'을 구해내야 된다고.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고. 만약에 내가 이 넓이를 직접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뭘 알아야 돼? 두 변과 끼인 각을 알아야 돼. 그럼 요 세 변 중에 몇 개의 변을? 일단 두 개의 변을 구해야 돼. 만약에 내가 얘와 얘를 구했어. 그럼 뭘 알아야 돼? 그 사이에 껴있는 이 각을 알아야 돼. 그럼 이 각 어떻게 구할래? 이 각 어떻게 구해? 180도에서 이 각과 이 각을 빼야 돼. 뭔 소리인지 이해가? 그럼 이 각 어떻게 구할래? 못 구해. 그러니까 내가 결론은 뭐야? 내가 너네한테 뭘 얘기하고 싶었겠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겠어? 이 가운데 껴있는 삼각형을 직접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구할 거야? 전체에서 다른 세 개의 삼각형을 빼겠죠. 맞나요? 괜찮니? 괜찮니?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미지수를 설정해 볼게요. 일단은 3대 2고 여기가 A니까 3A, 2A 이렇게 써볼게. 마찬가지로 여기가 B고 3대 2니까 3B, 2B 이렇게 써볼게. 또 여기가 C니까 3C, 2C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전체 삼각형에서 얘를 먼저 빼볼게. 전체 삼각형 S에서 빼겠다. 뭘 빼겠다? 요 넓이를 빼겠다. 저 넓이는 뭐냐?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다시 2B 곱하기 3C 곱하기 사인 A다. 됐나요? 또 이 넓이를 빼보겠다. 다시 이 넓이부터 볼까요? 이 넓이를 빼보겠다. 이 넓이 빼보겠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3B 곱하기 사인 C. 또 이 넓이를 빼겠다. 2분의 1 곱하기 2C 곱하기 3A 곱하기 사인 B. 그러니까 전체 넓이에서 요 세 개를 뺀 게 뭐다? S'이다. 괜찮아? 여기까지 따라왔니? 여기까지는 썼어.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풀 건데? 그 다음 어떻게 풀 거야? 잘 봐. S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하죠.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내가 각을 A를 기준으로 보느냐, B를 기준으로 보느냐, C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겠지. 맞죠? 근데 잘 봐. 우리 어차피 전부 다 3대2로 내분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5C, 5A, 5B잖아. 만약에 내가 A라는 각도를 기준으로 전체를 구했어.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얘와 얘 5B 곱하기 5C 곱하기 사인 AG. 맞아? 괜찮니? 또 두 번째 B라는 각을 기준으로 봤어. 그럼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5A 곱하기 5C 곱하기 사인
B가 되어 C도 마찬가지인 거고 두 개 비교해봐. 얘는 뭐 나와? 2분의 25 BC 사인 A가 나와. 얘는 뭐가 나와? 얘는 뭐가 나와? 얘야 2분의 6 BC 사인 A가 나오죠. 맞니? 전체가 얘야. 거기서 뭘 뺄 거야? 얘를 뺄 거야. 맞나요? 맞나요? 몇 대 몇인데? 25대 6이죠. 얘는 25대 6이겠죠. 얘는 25대 6이겠죠. 그럼 25에서 몇 만큼 뺀 거야? 18만큼 뺀 거죠. 그럼 얘는 7만큼 남겠네요. 그래서 답이 25분의 7이에요. 괜찮아? 헷갈리면 뭐? 헷갈리면 이렇게 보세요. 헷갈리면 이렇게 한번 보자. 봐봐. 방금 이거 보시면 돼요. S에서 2분의 6 BC 사인 A와 또 2분의 6 AB 사인 C와 또 2분의 6 마지막 뭐야? CA 사인 B를 뺐을 때가 S'이야. 근데 우리 뭘 구하는 거야? S분의 S'. 즉 내가 양변을 S로 나눌 거야. 양변을 S로 나누면 얘는 1이 되고 얘네들은 전부 다 뭐로 나뉘고 S로 나뉘고 얘도 S로 이렇게 나눠져 있겠지. 맞지? 근데 S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 애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계산하면 25분의 6. 이렇게 계산하면 25분의 6. 이렇게 계산하면 25분의 6.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1에서 뭘 뺀 거야? 25분의 6을 3번 뺀 거야. 사실상. 그러니까 답은 25분의 7이 되는 거죠. 됐나요? 내가 만약에 전체 넓이를 25라고 가정을 한다면 666,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가운데 넓이를 직접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체에서 양쪽 세 개를 빼겠다. 근데 그걸 봤더니 S로 나누는 과정에서 전부 다 미지수는 썩 지워지고 값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850번 봅시다. 85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6이고 BC의 길이가 2루트 3이고 AD 곱하기 CD가 35일 때 BAC는 3분의 파인 사각형 ABCD가 있다. 그랬을 때 쟤를 ABC를 S1, ACD를 S2라고 했는데 또 쟤래요. 그랬을 때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봐라. 그러면 한 개씩 한 개씩 좀 써볼까? 일단 보시면 얘가 6이고요. 얘가 2루트 3, 2루트 13이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이 AD와 CD의 곱을 줬어. 그럼 너네 여태까지 문제 풀었던 거에서 AD 곱하기 CD를 쓸만한 데가 뭐밖에 없어? 넓이 말고 없어. 변끼리 곱하는 건 넓이 말고는 없어, 얘들아. 맞죠? 맞죠?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AD 곱하기 CD 하필 인접한 두 변이잖아. 그럼 인접한 두 변을 곱하겠다는 건 뭘 활용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각도를 찾아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넓이를 찾아서 이 각도를 구할 수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다고. 이해됐어? 아직 문제 우리 안 푼 거야. 그냥 생각해본 거야, 문제 보고. 알겠죠? 그 정도의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뜬금없이 얘랑 얘를 곱했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했겠지. 근데 하필 인접한 두 변이니까 넓이를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 정도는 하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얘가 3분의 파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ABC의 넓이를 S1, ACD의 넓이를 S2. 그럼 여기서 확신을 할 수 있지, 이제. 이해가? 앞에 걸 보고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뒤로 넘어갔으면 이제 확신이 된다니까? 도형 문제에서 너네가 어려운 이유가 뭐야?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렵잖아.
또는 보조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를 때 어렵잖아.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니? 이제 확신이 생겼어. 어떤 확신이 생겼어? 아, 이 넓이, 즉, 요 각도를 활용하겠구나. 근데 너네 S1 구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S1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왜 없어? 뭘 모르니까. AC의 길이를 모르니까. 무조건 두 변과 끼인각이어야만 한다 그랬지, 위치가. 그래서 우린 노란색 길이를 구해야 돼. 무슨 법칙을 활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왜? 두 변을 주고 나머지 한 변을 물어보잖아. 근데 코사인 법칙을 항상 뭐를 기준으로? 각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을 기준으로 쓰는 거 아니야. 각도를 기준으로. 그러면 얘의 제곱 뭐야? 52는 나머지 두 변의 제곱, 얘를 그냥 x라고 쓸게요. x라고 쓰시면 66에 36에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얘들아, 코사인 3분의 파이는 몇?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지? 맞죠? 남는 거 적을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6은 0이다. 그러면 2, 8에 마이너스니까 x는 8이다. 아, 이 길이가 뭐겠구나. 이 길이가 8이겠구나.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 S1은 뭐겠구나.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몇?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3, 이렇게 약분하면 4. 그럼 S2는 뭐겠네? 12 루트 3이겠네. S1은 12 루트 3이겠네. 그럼 S1이 12 루트 3이라 얘들아.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2니까 S2는 뭐겠네? 10 루트 3이겠네. 아, 요 넓이가 10 루트 3인데 그건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인데 그게 몇? 35 곱하기 사인 t. 괜찮나요? 그러면 약분해보자.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2고 얘가 7이고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4고 그러니까 사인 t는 뭐겠구나? 7분의 4루트 3이겠구나. 됐나요? 그래놓고 뭘 구하래 너네한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정해져 있다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래. 사인 법칙. 사인 법칙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몇 쌍? 한 쌍을 구한다. 근데 그 한 쌍이 지금 나왔죠. 즉 사인 d분의 8은 2r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답이요. 됐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무작정 생각해! 이러면 아무 생각 안 하잖아. 무조건 생각해! 그러면 뭔 생각해? 아,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집 가면 뭐 먹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의 근거를 내가 말해주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트일 거니까.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넘어가셔서 851번. 851번에 BC가 각각 30도, 30도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5래요. 그랬을 때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AB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을 줬으니까 뭘 활용할 수 있겠구나? 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근데 사인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 몇 쌍이 필요하다? 한 쌍이 필요하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 ABC에서 알 수 있는 각도는 뭐? 30도 알고 있네. 사실 30도, 30도고 여기가 120도니까 사실상 3개의 각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셋 중에 아무거나 갖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지? 그럼 보기 편한 30도 가지고 해볼까? 30도? 30도 가지고 해보면 얘 가지고 해보면
사인 30도 분의 마주보는 변 AB의 길이는 뭐가 된다? 2R이 된다. 근데 그 2R이 뭐다? 반지름이 5니까 얘는 10이겠구나. 맞나요? 그 사인 30도는 몇이니까? 2분의 1이니까 반대로 넘어가면 뭐겠구나? 아, 5겠구나. 끝이에요. 아, 그럼 AB의 길이가 뭐구나? 5구나. 아, 그럼 얘 길이도 뭐겠구나? 5겠구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제 뭐가 나왔네? 두 변과 기인각이 나왔네. 끝났죠?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니지. 아까 외접원의 반지, 다시 외접원이 나왔을 때 4R분의 ABC라는 애가 있긴 했는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아까 썼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식은 굳이 몰라도 다 풀 수 있긴 해. 두 변과 끼인각을 가지고. 근데 알아두면 조금이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까지 중요한 공식들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해서 쭉쭉쭉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유형 13번에 헤로네 공식 나옵니다. 헤로네 공식은 뭐였다? S라는 애를 먼저 구하고, 즉 S라는 애는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애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즉 헤로네 공식은 뭐를 알아야 세 변의 길이를 알아야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한번 써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얘가 루트 5고 얘가 2루트 5래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얘가 루트 5고 얘가 2루트 5야. 루트 5, 2루트 5야. 그러니까 1대 2대 몇이야? 루트 5니까 요 길이는 5겠네요. 또 얘가 루트 5고요. 얘가 2루트 11이에요. 2루트 11 제곱하면 44. 맞나요? 또 루트 5 제곱하면 5. 그러니까 더하면 49. 그러니까 이 길이는 7겠네. 마지막으로 요 길이가 2루트 11이고요. 요 길이가 2루트 5래요. 2루트 11 제곱하면 44. 2루트 5 제곱하면 20. 그럼 44랑 20 더하면 64. 그러니까 요 길이는 8이네. 아, 세 변의 길이가 5, 7, 8이네. 맞죠? 그럼 S는 2분의 5 더하기 7 더하기 8이니까 몇? 10인 거죠? 그러니까 S는 뭐다? S는 1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니? 그러면 넓이는 루트 S 10 곱하기 S에서 하나 뺀 거 5 빼면 5, 7 빼면 3, 8 빼면 2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괜찮니? 괜찮아? S 한번 써놓고 한 변 한 변 한 변 써서 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 우리는 헤로네 공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굳이 몰라도 뭐 이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풀 수는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형 14번에 857번 사각형의 넓이래요. 사각형의 넓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구해봐라.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사각형의 넓이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 첫 번째 평행사변형일 때, 두 번째 대각선의 길이를 알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 번째 뭐? 구라마고프타 공식이라는 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면서 내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쪼개서 보겠다. 이 상태로 못 본다. 이 상태로 못 본다. 그래서 어떻게 쪼갤 거냐? 너네가 정상인이라면 얘를 이렇게 긋지는 않을 거야. 맞죠? 이렇게 긋겠죠? 맞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8이고 얘가 60이니까 뭘 알고 싶어? AD의 길이를 알아야 쟤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지금부터 A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너네 AC의 길이는 알아? 구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알진 못하지만 AC의 길이 구할 수 있다고. 왜? 두 변을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코사인 법칙 가지고. 맞죠? 그럼 AC의 길이부터 구해봅시다. 여기서 A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66에 36 더하기 88에 64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도. 그럼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맞지?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0이고요. 거기서 48을 빼래요. 그럼 AC의 제곱은 뭐겠구나? 52겠구나. 아, 그럼 얘 구했어. 근데 우리 뭘 구하고 싶다고? AD의 길이 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뭐야? 또 코사인 법칙이야. 또 코사인 법칙이야. 뭐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그럼 뭐의 제곱은? 얘의 제곱은, 즉 52는 AC의 제곱 52예요, 얘들아. 52는 뭐다? AD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AD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내가 AD의 길이를 그냥 A라고 쓸게요. 그러면 A제곱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마이너스 8A에 52가 넘어오면 플러스 12는 0이다. 2, 6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A는 2 또는 6이겠네요. 그럼 뭐겠어? 6이겠죠? 6이겠죠?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A는 6이다. 얘는 6이겠구나. 그럼 넓이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60도 해놓고 위아래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계산이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냥 결국에는 코사인 법칙 써서 코사인 법칙 2번 써서 구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얘네들 전부 다 똑같이 풀어주시면 반쪽에서 보시면 되는 문제들이고 861번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얘도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얘도 원래는 반쪽에 놓고 위에서 코사인 법칙 밑에서 코사인 법칙 써서 구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브라마부터 공식을 써서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유형 15번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래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A, B sin 세타. 얘도 두 변과 끼인각 공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요 사각형,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무슨 각을 알아야겠구나? 요 각을 알아야겠네. 맞죠? 근데 요 각을 알려고 봤더니 뭘 알고 있네? 요 각에 대한 세변을 알고 있네. 그러니까 무슨 공식 쓰면 되겠네?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맞죠?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 뭐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그럼 뭐의 제곱은? 7의 제곱은? 7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25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다 왼쪽으로 가서 코사인 B 구할 수 있고 코사인 B 가지고 사인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각형의 넓이 865번. 뭐가 나와 있다?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뭘 알고 있어 지금? 대각선의 길이. 알고 있지? 맞죠? 그 다음에 얘가 대각선의 길이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도도 알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만 알면 되겠네? 얘만 알면 되겠네. 왜?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는 2분의 1 A, B sin 세타 라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뭐만 구하면 되겠다? 저 BD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그 BD의 길이가 뭐야?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0도니까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이겠네. 그러니까 얘가 3루트 3이겠네 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죠? 됐죠?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사각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쉽게 풀린 애들이니까 사각형은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풀어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868번에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ABCD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일단 두 변의 길이를 알아. 그럼 두 변의 길이를 안다는 건 우린 뭐만 알면 돼? 그 사이에 끼인 각 얘든 끼인 각만 구하면 돼. 끼인 각만 구하면 돼. 근데 그 끼인 각을 구하려고 봤더니 어때? 뭘 구할 수 있는 게 없네. 왜? 만약에 내가 이 각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앞에서 봤던 문제는 뭐야?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뭘 줬어? BD의 길이를 주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줬어? 갑자기 뜬금없이 대각선 사이의 각도를 줬어. 대각선 사이의 각도를 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응? 대각선 사이의 각도를 줬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 쓸 수 있지. 뭘 알면? 끼인 각을 알면. 두 번째, 대각선의 길이를 알면 대각선의 길이를 활용한 공식을 쓸 수 있죠. 그럼 그 두 개는 결국 어떻게 되겠어? 같을 수밖에 없지. 하나의 사각형이잖아. 뭔 소린지 이해가? 다시 내가 얘를 평행사변형이니까 뭐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내가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한번 더 볼게. 그럼 세타를 기준으로 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뭐가 된다고? A, B, 사인 세타가 된다고. 얘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따라왔어? 따라왔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뭘 알고 있으니까? 대각선 사이의 각도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얘를 대각선을 기준으로 보면 평행사변형 말고 대각선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요 길이를 x라고 두고 요 길이를 y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볼 수 있다고?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120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뭘 줬기 때문에? 대각선 사이의 각도를 줬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면 첫 번째 구한 넓이와 두 번째 구한 넓이는 어떨 수밖에 없구나?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다 반대로 얘를 반대로 다시 얘네들을 전부 다 반대로 넘깁시다. 반대로 넘겨보시면 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 수 있겠구나. 20을 반대로 넘기고 얘가 4니까 80 루트 3 곱하기 x, y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내가 얘를 세타라고 뒀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지금 y라고 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x라고 둔 거야. 그러면 요 삼각형 볼래? 요 삼각형? 요 삼각형? 4, 5, 세타, y.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 보이니? 4, 5,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왜? 얘와 얘 더한 게 180도여야 되니까 평행사변형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x야. 두 삼각형에 대한 무슨 법칙 쓸 수 있겠네?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네? 보이니? 한번 써보자. 위의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부터 볼게요. 이 삼각형 잘 봐. y제곱은 양변의 제곱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왼쪽 삼각형을 기준으로 x제곱은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괜찮나요?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였다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다고요? 그럼 얘가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플러스의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겠네. 따라오셨나요? 괜찮아? 그러면 식 2개 나왔고 식 1개 나왔지? 맞죠? 그러니까 미지수 몇 개? 미지수 3개? 식 3개네. 됐나요? 그럼 요 3개를 지금부터 어떻게 연립할지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일단 어떻게 연립하고 싶어? 일단 위아래를 더하고 싶죠? 지워질 거니까. 맞나요? 그럼 일단 더해봐. 위아래를 더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얘가 41이고 얘가 똑같이 41이니까 몇이다? 82다. 이렇게 써볼 수 있고 만약에 둘을 빼면 어떻게 쓸 수 있어?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뺀다라고 생각하면 x제곱에서 y제곱 빼면 어차피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고 여기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뭐야? 40에 40이니까 80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그럼 여기 뭐가 있고? 사인 세타가 있고, 여기 뭐가 있네? 코사인 세타가 있네? 그리고 하필 80을 이렇게 넘겨보면 80 사인 세타, 80 코사인 세타네? 그럼 뭐 하고 싶니? 너무 어려워? 좀만 정신 차릴 거야. 뭐 하면 좋을까?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더해볼까? 맞나요? 왜? 사인 제곱 더해 코사인 제곱은 1일 거니까. 맞니? 그럼 굳이 80을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80을 여기다 두고 그냥 얘도 80을 이렇게 넘기면 되겠네요. 그럼 하필 숫자가 80이나 되냐? 숫자가 왜 이렇게 크냐? 일단 얘 제곱해 볼게요. 얘 제곱하시면 사인 제곱은 이렇게, 또 얘 제곱하시면 코사인 제곱은 이렇게. 그 위아래 더하시면 어떻게 돼? 6400분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제곱 플러스 3x제곱 y제곱은 1이네요. 1이네요. 맞죠? 그럼 얘가 넘어가면 6400인가요? 맞니? 맞니?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여기까지 와서 이상하면 안 되는데? 정리가 안 되지? 됐구나. 여기서 보시면,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에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요거 알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82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에서 x제곱 y제곱 한 번 뺀 거죠? 그치? 근데 얘가 뭐야? 얘가 82잖아. 그러면 x제곱 y제곱은 얘 반대로 넘기고 얘 반대로 넘기면 되지? 그러니까 뭐야? 82의 제곱에서 6400을 뺀 거죠? 맞나요? 그럼 82의 제곱에서 6400을 빼면 얘를 6400이 아니라 80의 제곱이라고 보면 합차 공식이네. 그럼 합과 차네. 둘을 더하면 그럼 뭐고? 162고 차는 2니까 곱하면 162에서 2 곱하면 324. 그럼 x 곱하기 y는 루트 씌우면 324가 뭐야? 2 곱하기 162? 그럼 또 2로 나누면 2 곱하기 81? 그럼 18의 제곱이네? 18이네요? 맞죠? 18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18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넓이네요. 됐죠? 그러면 계산하시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저분해? 계산이. 무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아니면 계산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평행사변형이잖아. 평행사변형이니까 어차피 얘가 2등분이고 얘도 2등분이잖아. 우리 지금 전체 대각선은 x랑 y라고 둔 거잖아. 근데 제가 2등분이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더 편하게 가겠다라고 하면 얘를 x, x, y, y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어차피 반으로 쪼개질 거니까. 맞죠? 그렇게 설정해놓고 하면 얘가 이제 4y제곱, 4x제곱이니까 이제 80이 막 약분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계산이 편해지긴 할 텐데 어차피 계산 방식은 똑같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숫자가 좀 줄어들 거니까. 그렇게 두셔도 될 것 같다. 그런데 뭐 일단은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x, y 이렇게 두고
얘 120도인 거니까 요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고 요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 알겠죠? 일단은 근데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일단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일단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일단 마무리가 되는 건데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어요,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서 C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볼만한 문제들,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 일단은 막 무작정 막 푸는 것보다는 나올 만한 문제들을 보면 870번 볼까요? 870번? 870번? 응? 프린트가 없다고? 일단은 보세요. 요 앞에. 보시면 870번에 그림과 같이 ABC가 2분의 파이인 삼각형,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대요. 그랬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중심을 O라고 하자. AO가 BC와 만나는 점을 뭐 D라고 하고 DB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다. 그랬을 때 ADC를 기준으로 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결국에는 ADC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ADC에서 사인 법칙을 쓰겠네. 근데 그 사인 법칙을 쓰려면 우린 뭘 알아야 돼? 한 쌍을 알아야 돼. 맞죠? 그럼 우린 지금부터 우리의 목적은 뭐야? ADC에서 한 쌍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얘가 90도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죠? 내가 1학년 때도 얘기했었던 거야. 일단 원이 나왔어. 그 다음 두 번째 접선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린 뭐 해? 수선을 내려 일단. 맞나요? 맞나요? 그럼 일단 수선을 내려보자는 거야. 여기다가 내리면 요만큼이 3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리면 요만큼이 3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리면 여기도 3이에요. 맞지? 수선을 3개 내려본 거야. 맞나요? 그 다음에 또 정보 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래. 맞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야? 3이니까 여기도 몇이야? 3이야. 그러니까 여긴 몇이야? 여긴 1이고 여긴 3이겠네. 까지 괜찮니? 여기가 따라왔어?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얘들아,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니까 요 길이 뭐야? 루트 10이죠. 그런데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뭐겠니? 닮음이겠죠. 몇 대 몇? 1대 3. 그럼 요 길이 9고 요 길이 3루트 10이겠죠. 요 길이가 9면 이 길이는 9겠죠. 9겠지. 맞나요? 그러면 우리의 처음 목적이 뭐였다고? 삼각형 ADC에서 한 쌍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어. 맞죠? 근데 그 중에 일단은 뭘 구했네? AD의 길이 일단 구했네. 그럼 우린 뭐만 구하면 돼, 이제? AD에 대한 대각인 얘만 구하면 되겠네? 맞아?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응? 나 뭐 잘못 썼니? 뭐? 어, 여기가 왜 3이냐고? 어,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는 이 위에 있는 점이야. 살짝 더 길어, 3보다.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긴 살짝 더 길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니? 얘들아, 내심의 정의가 뭐야? 또 내 저번에 중심 이러지 말고. 내심의 정의가 뭐야? 가계의 등분선의 교점이죠. 가계의 등분선의 교점이라고요, 얘들아. 가계 이등분선이라고요. 가계 이등분선이니까 뭘 써야 돼?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을 써야 되잖아. 맞아? 결국 A, D를 왜 그은 거야? 가계 이등분선 그은 거야. 이해돼? 그럼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야?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이라는 길이비 활용하는 거라고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나뉘는 애를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몇이니? 12. 여기가 3일 거니까.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굳이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르네? 내가 요 길이를 x라고 둬볼까?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겠네? 9 플러스 x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x인 거야. 접선의 길이는 같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인데 여기가 1이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일 거고? x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네. 즉 12대 뭐는? 9 플러스 x는 뭐다? 4대 x 마이너스 1이다. 되나요? 그럼 안쪽 거 곱하고 바깥쪽 거 곱하면 36 플러스 4x는 12x 마이너스 12가 되고 그럼 8x는 48이다. x는 6이다. 이렇게 되겠죠. 결론. 요 길이는 5고 요 길이는 6이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뭘 쓰면 되겠네?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되는데 크게 보면 뭐야? 직각삼각형이니까 얘에 대한 사인 이 각도에 대한 사인은 뭐야? 이미 15분의 12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요 길이가 4루트 10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할 수가 있다.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됐나요? 됐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한 문제만 더 보자. 지금 시단계가 없는데 어차피 이제 뭐 앞에 띄워줄 거기도 하고 어차피 두 문제만 딱 볼 거라. 거랑 나머지 애들은 뭐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안 봤던 게 원뿔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 다루질 않았어요. 그래서 원뿔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873번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고 모선의 길이가 12인 원뿔이 있다. 밑면의 지름의 양끝점을 A, B라고 하고 뭐라 쭉 돼 있어? 결국에는 뭐야? 원뿔의 옆면을 따라서 점 C까지 가겠다. A에서. 그러면 얘가 뭔가 곡선이잖아. 근데 우리 최단거리는 뭐야 항상? 최단거리는 직선거리야. 맞죠? 근데 얘는 곡선으로 생겼는데요. 이러면 안 돼. 왜? 내가 얘를 뭐 하면? 전개도로 펼치면 직선으로 간 거야. 그걸 말아놨으니까 곡선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맞지?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원뿔에 또는 입체 도형에 대한 최단거리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로 풀어야 돼? 전개도로 바꿔서 풀어야 돼. 평면으로 바꿔서 풀어야 돼.
왜? 입체로 봤을 땐 직선처럼 안 보인다고. 그치만 내가 얘를 평면으로 펼치면 직선이 되는 거야, 지금. 뭔 느낌인지 이해가? 알겠죠? 그럼 항상 앞으로 이런 식의 입체 도형에서의 최단 거리가 나오면 뭐 하자? 평면으로 펼쳐놓고 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모선의 길이와 같을 거니까 12일 거고, 요 밑에 밑면의 반지름이 뭐야, 얘들아? 밑면의 반지름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잖아. 그 밑면의 둘레는 뭐가 될 거고? 8파이가 될 거고, 그거와 뭐가 같을 거야? 요 호의 길이와 같겠죠? 호의 길이는 뭐로 구해? R세타. 기억나? R세타? R이 뭔데? 12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12세타구나. 그러니까 세타는 뭐겠구나? 3분의 2파이겠구나. 즉 여기가 몇 도겠구나? 120도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왔어? 얘들아 정신 차리고! 그래놓고 뭐래? OB의 길이를 몇 대 몇으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C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C가 어딘지를 찾아야겠네. 그래야 직선으로 연결시킬 거 아니야. 근데 B라는 애가 뭐야? B라는 애가 A의 맞은편에 있는 애죠. 맞지? 그럼 내가 만약에 요 점을 A라고 잡아볼게. 뭔 소리야? 이 점을 잡고 펼친 거야, 내가. 펼친 거야? 그래서 내가 얘랑 얘를 잡고 이렇게 말면 다시 원뿔이 되는 거야? 그럼 B는 어딨겠니? B는 어딨겠어? 그치. 딱 가운데 있겠죠. 얘를 반으로 쪼개고 있는 요 가운데 있겠지. 뭔 느낌인지 이해가? 다시 A가 여기 있고 B는 반대편에 있는 점이야.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우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A라는 점을 잡고 펼친 거야. 그럼 A가 여기 있고 여기와 만나서 생기는 거라고, 원뿔이. 그럼 B는 어디 있겠다고? 반대편에 있어야 되니까 전개도를 기준으로는 딱 절반에 있겠네. 맞나요? 근데 우린 뭐 했다고? 얘와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1대 2로 내분하는 점 C를 찍었다고. 그럼 A에서 C까지의 최소값은 뭐가 될 거라고? 이 길이 구하여라 라는 말이 되는 거라고요. 됐어? 그럼 끝났지. 여기 12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야? 12야,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 길이는 뭐야? 4죠? 1대 2니까 3등분한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각도는 뭐겠니? 60도겠죠. 3분의 파이. 그래 놓고 뭘 구하래? 얘를 구하래.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AC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144 더하기 4, 4, 16 마이너스 2 곱하기 1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160이고 요거 계산하면 48이니까 빼면 112 맞죠? 112 맞죠? 그래서 루트 112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뭐다? 입체 도형에서의 최단 거리는 직선거리다. 그럼 그 직선거리를 보기 위해서는 뭐다? 전개도로 펼치겠다. 근데 전개도로 펼치는 과정에서 점의 위치는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애가 원뿔이 있고요. 이제 사각뿔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각뿔도 근데 마찬가지야. 사각뿔은 펼치시면 돼요. 사각뿔은 펼치시면 어떻게 돼? 사각뿔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사각뿔이니까. 그리고 밑면이 이렇게 붙어 있고. 사각뿔. 만약에 정사각뿔이라고 하면 얘가 정사각형이고 요 길이가 전부 다 같겠죠? 4개 그냥 쭈루루 연결시키면 돼. 알겠지? 당연히 4개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진 않을 거잖아. 얘를 직선으로 그리면 안 돼, 얘들아. 알겠죠? 얘가 왜 원이 되는지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아니면 정육면체가 나온 적도 있어요. 정육면체 전개도 너네 알잖아.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어떤 입체 도형이 나오든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전개도로 펼쳐놓고 그 위에 점의 위치만 정확히 찍으면 돼. 그러고 나서는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활용하는 거고. 괜찮니? 괜찮아? 여기 없나?
여기는 없네요. 나중에 내가 찾아서 알려줄 테니까. 사각불 문제도 일단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